좋아. 정말 인위적이었어. 음. 좋아요. 아, 오늘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다. 요즘 저희가, 안녕하세요. 요청 분위기. 요즘 저희가 좀 주변에 계몽을 많이 시키고 있어서 약간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좋아요. 저희도 이 시간에 기다렸어요. 우리 선생님 오늘 굉장히 지친 하루였는데 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마미님들 만나는 게 또 에너지기도 하니까 맞아. 즐겁지 또. 우린 또 이렇게 계몽되어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거든. 소리는 잘 들어가나요, 어머님들? 소리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요. 대답이 없으시면 다 잘 되고 맞아. 있는 것 같더라고. 큰 그죠? 문제가 없으면. 오늘은 저희 애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애착. 엄마들이 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특히 워킹맘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애착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몬와인님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죠? 조혜림 어머니. 아, 아닌가? 맞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 항상 다 틀렸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약간 하는 걸 어려워해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착 얘기하면서 또 자유롭게 채팅 같이 남겨주시면 같이 참여해주시고 하면 또 소통왕이신 분들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고, 또 질문도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 사례를 같이 또 공유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소리를 질렀지만 저번 주보다 나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하, 최고. 잘했습니다. 좋아요. 항상 보다 나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애착. 선생님은 애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중요하다 생각은 하죠. 애착 근데 중요하죠. 제 계정에서 말하진 않죠. 맞아. 선생님 계정에서는 주로 자존감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지만 3살 이전의 엄마들한테 자존감은 그닥 와닿지가 않아요. 자존감은 그닥 와닿지가 않고 아직 조금 한 약간 퀴즈 느낌의 단어 같고 나도 지금 선율이가 이제 10개월 됐거든요. 10개월 되니까 이제 약간 애착이 좀 더 고민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워킹맘이니까 늦게 들어가고 선율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좀 적어요. 아빠가 많이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세 이전에 자존감은 크게 안 와닿는데 다들 애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애착이 뭘까요? 애착은 왜 중요할까요? 애착이 뭘까요? 근데 음. 애착이 왜 중요하냐? 음. 그냥 매우 그냥 정형적인 정의를 음. 이야기를 하면 양육자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유대관계가 좋으면 좋겠죠. 그렇지. 나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아이랑 내가 느껴지는 감각인데 그게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기일수록 엄마, 그러니까 양육자라는 존재가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양육자가 아빠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육자라는 존재가 자기의 그 모습과 거의 일체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애착을 가졌다는 건 자기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고, 부정애착을 가졌다는 건, 불편한 애착을 가졌다는 건 자기를 좀 불편하게 느낀다는 뜻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일수록 좋은 애착일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른들이래. 애착은 언제까지 중요해요? 평생 달고 가는 꼴이긴 하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선생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애착 이야기를 안 하시죠? 그닥 나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심플. 그닥 나쁜 사람이 없다? 정말 생각보다 애착이 불편해서 내가 막 애착 검사를 합시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어머니 얘는 애착이 문제여서 모든 문제가 다 빚어졌어요 라는 집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정상일 거예요? 애착인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저도 몇 케이스 못 봤어요. 그리고 건강한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오히려 내가 애착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아이한테 불안을 넘기세요. 엄마들이 자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애착이약을 하면 우리 애가 불완전한 애착이 아닐까요? 불안정 애착일까봐?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불안도가 확 올라오니까 근데 그랬잖아요. 생애 최초로 가면 갈수록 아이랑 엄마 간의 관계가 자기인 줄 안다. 근데 엄마가 불안해. 자기를 보는 그 모든 것들을 막 불안하게 느껴. 그럼 자기가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오히려 내가 안전애착이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착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어차피 뭐 불안정 애착은 잘 없고 네. 선생님이 언급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니까 그러니까 굳이 애착 이야기를 안 하신다. 또 불안정 애착 엄마들은 웬만하면 다 인정 애착이다. 그래요. 근데 엄마들은 왜 애착을 자꾸 그렇게 불안해할까? 엄마들은 왜 애착이 자꾸 불안해요?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써주세요. 엄마들, 애착이 왜 불안해요? 애착이 뭐가 궁금해요? 거의 대부분 다 문제가 없대. 어떤 부분이 걱정되고 불안할까요? 지우 너무 귀엽다. 선생님 찍으면서 배우 이쁜 선생님이래요. 지우. 지우 예쁜 말만 하네. 그러게 왜 이렇게 다들 껌딱지식이어서 껌딱지 꼴 불안정 애착이니까 불안하구나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불안정한 애착일 때 생기는 아이들의 증상. 엄마 껌딱지다. 이러면 불안정 애착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불안정 애착 중에 뭐 이런 주로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뭐 TV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가 엄마랑 떨어졌을 때 울어요. 너무 많이 울어요. 뭐 이런 것도 불안정한 애착의 신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도 울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유치원에 보내놓고 나랑 걱정 애착이 없나? 그럼 이제 애가 울어도 걱정을 하고 안 울어도 걱정을 하고 계속 걱정만 하는 거죠. 그죠. SNS에서 맞아요. 애착하는 콘텐츠가 많아서 애착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지금까지는 애착 형성이 잘 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18개월 아가인데 곧 동생이 생겨서 애착에 영향을 주게 될까 봐 걱정이 돼요. 동생 얘기도 많이 하세요. 불안정 애착이 추후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현재 애착이 잘 형성되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 정확하지 않아서요. 엄마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애착이 전생에 영향을 미치고 애착과 관련한 컨텐츠가 많고 또 어린이집을 돌 전에 일찍 보내면 애착이 부족해질까봐 껌딱지 이런 불안정 애착 유형의 모습이 내 아이에게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런 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불안정 애착이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동해. 애착이 안정 애착이다.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매우 심플해요. 굉장히 생각보다는 심플해요. 물론 검사를 하려면 저는 막 진짜 두껍거든요. 검사지가. 이 말은 검사지가 두껍고 안정애착에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검사가 없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검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두꺼울수록 전문가의 눈길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근데 검사하기는 어려우나 엄마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엄마들에 대한 답변이 심플해요. 뭐냐면 은유리는 엄마가 은유리 사랑하는 거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믿고 있죠. 당연하지. 그러면 됐어요. 이러면 안정 애착이에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아이가 내가 주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엄마가 있다면 채팅을 해줘 보세요. 상담 필요할 수도 있어. 이러면은 못 느끼는 것 같다. 우리 확신 없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잘 안 가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저한테 오셔서 애착 검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선생님 아는 거는 같은데 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뒷말에 이제 껌딱지예요. 알고 있는 건 같은데요? 근데 가끔 물어요. 요런 거는 상황을 보려고 생각을 해야지. 전반적인 우리한테 굵은 주춧돌이 문제요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불안정 애착일 때 나오는 증상들은 언제 그러면 이 아이가 불안정 애착이라고 엄마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연애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애착이 연애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둘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서로가 알아. 근데 내가 남자야.
지나가다 여자한테 좀 약간 좀 예쁜 여자한테 살짝 봤어. 삐지죠? 좀 응, 싸우죠? 그럼 우리는 헤어져요? 응. 헤어질까요? 안 안 헤어지거든요. 헤어져. 안 헤어져요. 그죠? 그 정도의 이런 작은 응. 생채기로 헤어지지 않잖아요. 응. 그런데 내가 응. 남자야. 응. 잠깐 딴 여자 좀 봤어. 응. 기분은 나쁘지. 응. 말도 좀 해야지. 응. 또 틱틱거리기도 해야지. 이 여자 입장에서. 그럼 틱틱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일반적인 건강한 연애 관계라면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다. 즉,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지나가는 뭐 강아지만 봐도 뭐라 그래. 내가 지나가는 조그마한 여자애를 봐도 뭐라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데 뭐 할머니 살짝 도왔는데 뭐라 그래. 이거는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연인 간의 관계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다. 애착도 사랑이니까. 그쵸? 오, 좋아요. 워킹맘들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돌 전에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도 있고, 돌에서 두 돌 사이 보내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육아휴직이 조금 확대돼서 두 돌 넘어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셨어요? 우리 애는 두 돌 좀 지나고 갔어요. 두 돌쯤 지나고, 은유리는 14개월에 처음 갔고, 선유리는 지금 10개월인데,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언제 보낼지. 사실 아빠가 보려면 볼 수 있는 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있긴 있거든요. 언제 보낼 예정이에요? 아직 예정. 고민을 아직 못 해봤어요. 근데 아빠가 힘들어 하면은 보낼까 싶어요. 지금이라도? 지금은 10개월이 조금 어린 것 같고, 그래도 돌은 좀 지나서 한 15개월, 18개월쯤? 좋아요. 그래서 워킹맘들도 애착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진짜로. 질문이 똑같아요. 질문이 똑같아요. 질문이 매우 똑같아요. 워킹맘이라 할지어도 어. 우리 애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애는 확고하게 믿고 있냐. 내가 일하는 동안에 내가 일하러 가 있고 우리 애는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가 나를 떠올리면서 그리워는 하지만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우리 엄마 이따 일 끝나고 올 거야 라고 믿음이 확고할 것 같냐. 그럼 괜찮아요. 근데 은유리는 요즘 어떠냐면 은유리가 이게 제가 요즘 막 라방을 끝나고 가면 밤늦게 들어가잖아요. 밤늦게 들어가니까 이제 제 은유리 자는 방 침대 옆에 침대에 제가 누워서 자는데 자다가 깨면 내 침대로 와서 같이 자. 그리고 좀 이렇게 손 같은 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우리 손 잡고 있자 이러고 옛날보다 좀 더 이렇게 나를 좀 더 원해. 그래서 내가 약간 걱정이 되는 거야. 은유리의 뭔가 사랑 욕구를 내가 좀 잘 못 채워주고 있나?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왜 애착관계 또는 뭐 이런 유대관계 자체가 사랑이니까 우리가 연애관계로 좀 생각해보자라고 연애 관계로 이야기했으면 생각해보자. 지금은 은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거리 연애를 하다가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연인이. 그쵸. 그랬을 때 가끔씩 우리 만났을 때 엄청 이렇게 비비보비도 하고 사랑해도 하고 또 헤어졌을 때 또 건강하게 헤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면 그 롱디가 오래 가겠어요? 아니면 오래 못 가겠어요? 오래 가겠죠. 근데 만났을 때도 불구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일해야 돼. 나 바빠. 너 오랜만에 봤지만 안 반가워. 이런 느낌이 빵빵 나. 그러면 상처받지. 그럼 헤어지지. 나만 사랑하나? 그치, 이렇게지. 그치. 그럼 결국 연인 관계랑 똑같네.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요. 요렇게 가끔씩에 있는 일들, 엄마가 갑자기 출장을 간다거나, 아빠가 갑자기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장거리도 노력을 하면 잘 사랑이 유지가 되니까. 노력성이 중요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하고 왔지만, 나를 너무 예뻐하고, 요즘 일이 좀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양보다 질이다. 그럼 그 노력은 뭘 해주면 돼요? 그냥 스킨십 이렇게 손만 잡고 있어도 돼요? 그럼 너무 쉬운데? 쉬운데 안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신랑 삐졌을 때 쉬운 방법 있는데? 안 하잖아. 쉬운 방법 뭐야? 뭐지? 뭘까? 엄마들 안 하잖아. 알 수도 있어. 엄마들 알잖아요. 하잖아요. 약간 19금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돈 버는 거야 이게 아니라 느껴지게. 오늘 하루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도. 이 짧은 시간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자. 약간 이렇게 아이랑. 너무 보고 싶었지 이런 거 해주고. 그러면 저 또 이렇게 엄마들을 대변해서 막 8시간, 9시간, 10시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들도 있단 말이야. 8시간, 9시간, 10시간 보내도 괜찮아요?
이게 음. 똑같아요. 나는 진짜 계속 똑같거든요. 엄마들은 확인하고 싶어. 8시간, 9시간, 10시간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주부여도 마찬가지고 워킹맘이어도 마찬가지예요. 8시간, 9시간 만에 봤어. 근데 엄마가 막 일에 지쳐가지고 막 쩔어가지고 가자. 빨리 집에 가자. 빨리 먹어. 빨리 체크해야 돼. 자자자자자. 또 내일 아침 빨리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너 어린이집에 가고 난 일 가지. 이렇게 행동하는 엄마랑 똑같은 그러니까 다르지만 주부지만 하루 종일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사람 쓰고 하나도 뭐 애기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맨날 미용하고 있고 애기는 밖에서 아줌마가 보는 거고 자기는 방에 탁 들어가 있는 주부야.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도찐개찐이 있거든. 주부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워킹맘이어서가 문제가 아닌 거죠. 애기를 잠깐 보더라도 우와 엄마 왔다 갔어. 너 되게 너 재밌었어? 엄마 너 뭐 했는지 궁금해. 밥은 맛있었어? 이렇게 눈맞춤하고. 궁금해하면은 확실히 우리 엄마는 나를 여기 뒀지만은 나를 생각하고 있고 애정하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재밌게 잘 놀았고 또 건강하게 엄마 만나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되면 오래 보내도 아이와 엄마 간의 애착에 문제가 전혀 안 생긴다. 그래도 마음은 불편할 수 있죠. 나도 그 마음 이해해요. 9시간, 10시간 데려다 놓을 때는 마음 불편하죠. 근데 그렇다 해서 어머님들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매료돼가지고 막 우리 애한테 어떻게 해줘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의 사랑을 너한테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로 가셔도 충분해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약간 발달센터를 운영하시니까 애착에 문제 있는 경우도 봤을 거 아니에요? 봤죠. 그럴 때 그러면 아기가 아니라 아기의 어떤 불안정 애착일 때 아기의 모습 말고 불안정 애착을 갖게끔 하는 엄마들의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엄마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잖아. 그렇죠. 어떤 내가 이게 경우가 있을까요? 불편하긴 한데 이런 외향적으로 이 엄마를 판단했다라고 느껴질까봐 좀 불편하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와, 저 엄마는 정말 머리 한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 피부 관리한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 맨날 막 오만 것들이 다 바뀌고 쇼핑한다고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시간을 어딘가에 많이 쓰시는 것 같은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자기를 관리하는데 관리도 다 시간이 똑같은 24시간 사는데 이걸 아니더라도 시간을 엄청 막 아니면은 일에 막 중독돼 있거나 일 중독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 엄마는 없었지만 충바람이 났다거나 얘도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지. 뭐 한 곳에 뭔가 그러니까 충바람 같은 단어처럼 팍 매료된 거죠. 그런 거가 딱 느껴지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꽂혀서 엄마가 아이보다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서 아이를 본체 만체 하니까 시간만 쏟았겠냐고. 거기에 사랑을 뺏었다는 뜻이잖아요. 내 미모를 꾸미는 것에 사랑을 빠졌고 내 일 중독에 사랑에 빠졌고 내 춤바람에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을 좀 나누기 힘들지. 그러면 여기 라방에 들어온 엄마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육아에 관심이 있고 이런 엄마들밖에 없으니까 사실. 진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계정에 애착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으면 선생님도 얘기를 많이 했겠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내가 애착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엄마들이 훨씬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굳이 해서 일부러 내가 긁어서 부스럼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좋아요. 그래서 애착에 대해서 좋다. 왜 어디서 막혔는데? 힘들어? 아니, 뭔데? 안 막혔어. 자연스럽게 읽고 있었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오일 사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얘기야. 그 오일 좋더만. 더마파트. 더마파트 오일 좋더만. 오일 같은 거 하나 사서 아이랑 같이 안 막혔다니까? 안 막혔다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마사지도 좀 해주고 그리고 샤워 같은 거 할 때도 엄마들 생각에는 샤워가 좋잖아요. 왜냐면 맨살이니까. 맨살 때 맨살이니까 샤워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막 빨리빨리 급하게 너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런 거가 아니라 좀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막 와, 너 이제 요즘에 팔에 근육도 많이 생겼다. 좀 하고 머리가 조금 더 잘한 것 같아. 이런 것도 좀 하고 마사지도 같이 해주고 이러면 훨씬 좋죠. 맞아.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이 얘기 하는데 이거 찾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왜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봤던 컨텐츠 중인데 하나인데 3초 안에 반응해줘라. 아기가 울 때 이제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아까 어떤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근데 이게 신뢰관계, 엄마와 아이의 신뢰관계라고 해서 음. 3초 안에 반응해줘라. 음. 이런 약간 그런 걸 봤어. 10초였나 3초였나. 근데 또 김수현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엄마가 막 불안해서 울었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고 엄마 여기 있어 엄마 갈게 이러고 그냥 가면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게 그러면 애착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거든. 나는 좀 불편해. 돋보기에 떴대 그런 게. 아, 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 3초 안에 반응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대. 오. 어때요? 반응을 그렇게 해줘야 돼. 내가 그때 한마디 내가 약간 오늘 아침에도 이건 웃긴 말인데 죄송해요 여러분 딴 말해서 이 머리를 레이어드 컷을 했는데 제가 약간 레이어드 컷을 했는데 내가 머리 관리를 잘 못해요. 막 머리 꾸미고 이런 걸 잘 못해. 그래서 맨날 묶고 다녀. 이럴 거면 레이어드 컷을 왜 했지? 맨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상하네 진짜. 아니, 괜찮은데 왜? 그래서 오늘 회전 책장 라방할 때도 이게 막 날아다니더라고. 고맙네, 회전 책장인데 같이 날아가줘서. 아무튼 그래서 3초 안에 반응해줘라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좀, 이상하지? 음, 3초 안에 반응 안 하면 큰일 나? 그럼 어떡할 거야? 똥 싸고 있으면 어떡해? 예를 들자면 어머니 어떡해요? 똥 싸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아이 애착 어떡하지? 응가하고 있을 때 뭐, 엄마가 응가를 갑자기 이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그럼 내가 큰일 났네. 그럼 내가 잘못했네. 그렇지. 어떡해? 그럼 만약에 뭐, 엄마, 예를 들어서. 엄마 응가도 그래서 편하게 못 산다고. 물을 막 꿀꺽꿀꺽꿀꺽 마시고 있어.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음. 막 애가 울어. 그러면 뿌악 하고 달려가야 되나? 음. 3초 안에 못 가는 거리인데? 음. 어떡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애착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겨요, 어머님들. 어. 그럴 리가 있느냐고요. 예를 들자면 어머니 우리 연애를 하는 사이예요. 이렇게 연애에 비유를 해봅시다. 연애를 하는 사이. 근데 내가 엄청 막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신랑이 뭐 너무너무 급한 바이오랑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그 다음날 헤어져요? 안 헤어지지. 아, 그렇지. 헤어질 거잖아. 왜? 그치. 우리 신랑은 바이오를 만나고 있었지만 내가 교통사고를 났다는 걸 알았다면 나를 더 걱정할 거니까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깔리는 거잖아. 그러면 안 헤어지죠. 그것 때문에 헤어질 리가 없다고요. 애들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물 좀 마시고 온다고 우리 엄마가 그 3초 만에 못 왔다고 나 우리 엄마 미워 애착 불안해착 뭐 이렇게 할 거냐.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붉은 선에서는 괜찮고 언니도 나를 믿고 있고 나도 우리 애를 믿고 있지만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삐쩍쩌는 할 수 있지. 그래도 바이오보다 내가 더 중요한데. 이게 삐쩍쩌는 뚜정뚜정 또 할 수 있고. 그렇지. 뚜정뚜정 하는 거지, 그럴 때는. 막 진짜 진지하게 너가 바이오가 1번이냐, 내가 1번이냐 할 거냐고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애들도 전혀 그렇지 않고 다만 이래요. 연인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연인 관계이지만 가끔씩 그런 뚜정뚜정이 있는 거고 그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건데 모든 상황이 이 에피소드 같다면 아, 모든 상황이. 그러면 그 집은 확실히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지. 우리 애기들이 있으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연애를 한다면 근데 빠르게 반응해지니까 울음은 짧은 것 같아요 라고 또 하시네. 그래서 제가 불편해요. 아, 그래서 불편해요? 너무 빠르게 반응하지 말아라. 어. 내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맞아요. 빠르게 반응하면은 아이들이 빨리 모든 인생이 욕구가 다 해소가 돼버리니까 약간 도파민 중독 같은 거가?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너무 또 고민할 여지도 너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럼 너무 빨리도 하지 말고 너무 느리게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하라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가 뭐야? 내가 막 3초 정해줘? 막 5초 정해줘? 안 그래요, 어머니. 그치.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있다 그러면 엄마 여기 있어 급해서 미안 뭐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 목소리 내 목소리 들려주면서 점점 잠재워지면 다행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더 울어 그럼 내가 빨리 해결하는 거지. 그러고 얼른 뛰어나가서 엄마가 미안했어 이렇게 하고 얼른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바로 옆에 있었다 울자마자 미안 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들 뭐든지 막 부자연스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면 다들 애기 좋아해요. 애기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 표현하고 계시고. 너무 빠른 반응은 낮은 회복 탄력성에도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네, 하시죠.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 단어를 안 쓴 거예요. 아. 너무 또 이러면
반응을 빨리 했던 내가 이렇게 막 그렇지. 그냥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됐어. 괜찮아. 괜찮아요. 그렇지. 뭐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 오, 최고 나왔어. 심각한 게 아니다. 그죠? 음. 아, 마음 졸이면서 빠르게 안 해도 되겠군요. 너무 집착했네요. 애착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또 생기죠? 아, 애착에 집착하는 사람 저는 있어요. 집착하시는 분도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애착에 집착하는 느낌은 약간 이런 거지.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해. 약간 약간, 음? 약간의 올가미.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이절이? 약간 애를 어딘가에 못 두고 엄마가 약간, 불안도가 높아? 아니, 그냥, 한시도 옆에서 딱 떨어지지 않는 거지.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애착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받는 거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받는 거에 내가 집착을 그걸 해.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응. 너가 엄마를 찾아야지 너가 안정애착이야. 응. 누가 안정애착이에요, 도대체? 누구의 애착이냐는 거지. 누구의 사랑 방식이냐는 거예요. 그 아기는 사실 무뚝뚝한 아기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스스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난 그게 믿어져. 그래서 별로 표현하지 않는 건데. 근데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뽀뽀해봐. 엄마 예뻐 안 예뻐? 뭐죠? 뭐예요 그게? 그렇다니까요. 어머니. 진짜 그렇게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아, 이게 우리가 뽀뽀를 안 해주는데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네, 느낀다는 거야? 왜 나한테는 뽀뽀 안 해줘요? 다른 엄마들, 다른 선생님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뽀뽀 안 해줘요? 신랑한테는 가끔씩 사랑한다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애착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건강한 애착을 말하는 건지 본인이 확인받고 싶은 건지도 좀 체크해 보셔야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는 뽀뽀하는 걸 안 좋아해. 근데 엄마가 계속 뽀뽀를 강요해. 그럼 어떻게 돼요? 싫잖아요, 어머니들. 우리 신랑이 맨날 나한테 뽀뽀해달라 그래. 좋아요, 싫어. 신랑이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좀 확 와닿는데? 싫어요. 약간 나는 뽀뽀해달라고 나는 찐 쉬고 싶어. 근데 자꾸 옆에 와서 치근거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그럴 때 나의 심정은 그게 우리 아이의 심정일 수 있다. 그것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 약간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람의 그런 걸 다 맞춰줘야 되나? 약간 좀 싫어진다. 그럼요. 이런 관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왜 애착이라는 거가 인생의 첫 유대 관계거든요. 첫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해보는 거예요. 애착이.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한테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해보는 거거든요. 유대 관계라는 게. 근데 이 인간관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막 귀찮게 굴어. 난 뽀뽀하는 게 싫은데 사랑하면 뽀뽀하는 거라고 강요를 해. 연애하기 싫어. 또 다른 사랑이 오면은 나한테 집착할 것 같잖아요. 연애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나중에 커서?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좁아진다거나 뭐 이게 꼭 1대1 관계는 아니에요. 1대1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유대관계를 뭔가를 해봤는데 이게 커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 그 느낌으로 계속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엄마가 괜찮다고 하고 믿음을 간다고 하는 또 선생님한테도 또 사랑을 받아보고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받아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런 연습을 계속 연장 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첫 스타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평생 잘못 끼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니라 뭐죠?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건데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기에는 그닥 불안정한 애착이 많지 않다. 그렇지. 그냥 자연스럽게 육아하자, 우리. 그리고 많은 사람, 그러니까 불안정한 애착인 엄마들의 대부분은 여기 없다. 이 시간에 여기 있을 리가 없다. 근데 엄마들이 애착을 또 언제 걱정하냐면 수면 교육할 때. 맞아요. 걱정 많이 하시죠. 수면 교육할 때. 약간 여러분들도 그런 거 고민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쉬닥법, 뭐 퍼버법, 뭐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울리면서 그 참 모르겠어. 뭐 울리면서 그 퍼버법은 그거야. 미국에서 이제 애기 울어도 이제 잘자 하고 딱 문 닫고 나오는 거. 약간 좀 강하게. 그리고 애기가 좀 많이 운다? 그럼 이렇게 들어. 시닥법은 쉬 하면서 애가 뭐 잠투정으로 우는 문제는
약간 좀 기다려주자 하면서 이제 쉬 하면서 엄마가 옆에서 토닥토닥 얘가 잠들 때까지 쉬쉬 해준다 해서 시닥법. 근데 잠들 때 이제 내려놓는 건 똑같지. 근데 시닥법 같은 거는 뭐 안는법 뭐 이런 것들은 엄마가 이제 옆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수면 교육을 하는 거고, 퍼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침대 놔두고 엄마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대립이 되고, 이렇게 안고 재워서 재워라. 퍼버법 애한테 안 좋다. 같이 하면 안 돼? 응. 같이 하면 안 되죠. 쉬쉬쉬 해서 살 눕혀놓고 문 닫고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닥법은 그거야. 어. 시닥법 이제 쉬쉬 하다가 이제 애가 좀 이렇게 졸린 다음 딱 내려놓고 나와. 그러면 애가 울어. 그럼 어떡해요, 시닥법은? 다시 들어가서 이제 또 쉬쉬쉬쉬 해서 달래고 나오고. 근데 퍼버법은 애가 울면은 이제 엄마 여기 있어. 5분 뒤에 이제 정해놔. 1분, 뭐 3분, 5분 이런 식으로. 좀 가혹하구나. 약간 애한테 약간 좀 이렇게 잠은 스스로 자는 거란다. 뭐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살짝 강요가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지. 난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상관없거든요. 어떤 방법이어야 해요라고 질문보다는 어떻게 잠드냐? 애는 혼자 잠들어요. 이렇게 잠들든 저렇게 잠들든 자기 혼자 버튼을 꺼야 돼요, 머릿속에. 그거는 내가 꺼줄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치. 나 이렇게 그거 눌렀잖아, 나 어릴 때. 자라. 자라. 버튼 막 눌러가면서. 어.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혼자 스스로 자야 해요. 그거를 배우는 거가 뭐 시다법이 되었던, 퍼법법이 되었던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자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근데 그거는 동의. 근데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간에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탁 미는 듯한 느낌은 나는 별로예요. 그건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그 문화거든요. 그쵸, 문화는 문화거든요. 미국에서 넘어왔죠. 네. 미국의 문화는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머님들이 잘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한 공포가 있고 또는 두려움이 오는 모든 순간에도 엄마들은 이런 스피커 하나로 의존하면서 우리 아이를 믿음직스럽게 믿어내요. 미국에서? 네. 근데 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너가 반드시 잘 수 있다고 나는 믿어. 이게 나의 믿음이야. 라는 포인트가 팍팍팍 가요. 근데 그거가 없이 나는 너 못 잘 것 같은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이 방법을 해야지 분리수면이 되니까 한다. 이거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었든 상관없거든요. A가 되어도 되고 B가 되어도 되는데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는 방법을 배우는 일환 중에 하나고 너는 그걸 잘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내가 계속 주고 있다. 그럼 괜찮아요. 그 믿음을 주는 느낌이 뭐죠? 이거는 어머님들이 진짜 나는 분리수면을 그렇게 막 찬성하진 않는데 엄마들이 그런 감각은 잘 모르시면서 방식만 배워서 그래요. 방식만 배워서 문제다. 또 솔루션 육아 같은 느낌인 네. 거네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너가 당연히 혼자 자지. 그리고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너가 불편하면 올라올 수 있어. 우리는 뭐 옆방에 있단다. 난 그걸 항상 알려주고 그리고 얘가 불 같은 거 끌려고 할 때 또는 혼자 자려고 할 때 뭐 어머니들 그런 거 한번 봐봐요. 뭐 닥터하우스라던가 뭐 미드를 생각하면은 뭐 CSI라던가 이런 옛날 미드 내가 너무 올됐나? 아니 괜찮아. 우리 엄마들 다 나이 많아. 그죠? 미드를 생각하면 왜 외계인이 나올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아이들한테 괜찮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불 딱 끄고 엄마 아빠들이 나오시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너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 없이 이런 느낌 전혀 없이 당연히 자는 거야 하고 탁 닫고 나오는 거가 문제라는 거죠. 요분 누구시지? 뭐야? CS 담당자분? CS 담당자분은 여기 없는데 우리 다이쌤 카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 훈육 칭찬 강의 구매했는데 이메일 얘기하신 분인가요? 해외분? 그분 우리 오늘 전달했는데 다이쌤한테 이메일. 어머니 문자로 갔어요. 문자로. 문자로 갔어요. 이틀째 광고 문자만 오고 CS 답변이 안 옵니다. 광고로는 문자 안 보내요, 저희. 문자로 갔는데. 저희 메일도 안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문자로 갔나 봐요. 여기 다이쌤 뭐죠? 쑥쑥 가족 연구소 카톡 채널로 주시면 개인이 광고 확인할 수 그냥 있어요. 어머니 톡톡을 주세요. 네이버에 톡톡을 주시면 바로 네. 톡톡으로 주시면 바로 링크가 있거든요. DM 줘도 되고. 왜냐면 개인 정보를 제가 조회를 못해요.
여기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조회를 못해요. 그래서 한 달이 건너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냥 톡톡이 제일 빨라요. 어차피 톡톡으로 결제를 하셨으니. 근데 뭐 톡톡 결제하신 분들 다 문자 보냈잖아요. 다 보냈지. 다 보냈는데 체크가 그 카톡 채널 체크됐어요? 카톡방? 그거 한번 체크해보면 되겠다. 아니야, 이거는 당이세요. 그래요. 아무튼 여튼. 좋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나가버렸다, 내가. 애착에 문제 있는 분리수면 얘기를 했다. 그래서 분리수면 할 때도 아이가 막 울면서 엉엉엉엉 운다. 힘들다. 그러면 근데도 엄마가 잘 수 있어. 자, 이렇게 문 닫고 나오는 건 약간 불편할 수 있다. 이게 약간 감각적인 거라는 거지. 이렇게 해도 아이가 좀 약간 애가 원래 잘 자는데 오늘따라 좀 찡찡거리는 것 같아. 그러면 문 닫고 나올 수 있지. 근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는데 우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방법을 쓸 것이야 마음 가뜩이 먹었다고. 그 방법을 이렇게 약간 유동적으로 조절해보지 않고 무조건 5초 지키라 했어. 딱 보고 있고 뭔가 이런 엄마의 융통성이 좀 부족할 때는 그럴 때 차라리 불편해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머님들 분리수면을 하다가 우리 애가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당연한 발달 시기예요. 그 발달 시기가 도착을 했을 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분리수면을 잘했고 여전히 잘할 것이야 라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으면 쭉 나가시면 돼요. 근데 어설프게 데리고 와서 재웠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근데 당연하게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 있는 게 덜 불안하죠. 그러니까 한 번 엄마 옆에서 무서워? 그럼 일로 와가 자 이렇게 재웠어. 그럼 다시 가라 그러면 더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런 거 없이 내 마음이 오늘은 불편하니까 데리고 자고 내일은 분리수면 이틀 전에 했었으니까 또 하라 그러고 이러면은 아이가 훨씬 더 불안해져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으면 좀 꾸준히 하는 게 좋다. 믿음으로 우리 아이가 하고 있고 잘 적응해 가고 있다면 우리 집이 이랬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우리 남편이 마음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잡니다. 큰일 났어. 침대를 비싼 걸 샀는데. 아니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냥 자는 게 우리가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육아를 100% 못하는 상황에서 주양육자가 내가 아닌 상황에서 그거를 입을 대는 것도 나는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냅둬도 괜찮아요. 자꾸 넘어간다. 여기 이걸로 보자. 그래서 그래서 첫째는 함께 자고 있어요. 그런데 13개월 둘째는 50일부터 수월하게 분리수면 중인데 점점 아는 게 많아지면서 왜 언니만 같이 자는 거지? 하게 될까 봐 그냥 다 같이 잘까 생각 중인데 어떨까요? 뭐 이미 다 같이 자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제 잘까 생각 중이래. 어머님 편하신 대로 마음을 먹고 밀고 나가세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렇죠. 수면은 저거랑 그거지. 습관의 문제라고 하죠, 선생님이 늘. 항상 수면은 습관의 문제고 이거를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조금 불안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엄마들이 못 견뎌줘서 그래요. 믿으셔야 돼요. 믿고 그냥 좀 할 수 있어. 갈 거면 가시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땡겨오던가 그냥 데리고 자던가. 맞아. 낮에 아빠가 잘 놀아주면 우는 게 덜해지더라고요. 낮에 이렇게 놀아주는 게 좀 충족이 되면 우는 게 훨씬 덜해요?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잠을 들기 전에는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지는 느낌이 잠깐 들어요, 아이들이. 매일 제가 재우는데 조금 울려도 아빠랑도 자보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이거는 이제 엄마가 선택하셔야죠. 왜냐? 우리 오늘 수면 이야기 하는 거 아닌데, 근데. 그치. 왜냐면, 왜 선택을 해야 하냐면, 아빠한테 맡겨놓고 놀러 갈 거면, 연습 좀 하시고. 근데 어차피 아빠한테 맡겨놓고 우리 놀러 가면은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하는 거고. 우리 선생님 이제 기질 그 강의도 하시잖아요. 이번 주 기질 강의 있어요. 맞아요. 애착 표현이 기질에 따라 아이들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것도 얘기 좀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기질에 따라서 아이들은 표현 방식이 다 다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래서 기질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구나. 애착이 연인 관계랑 정말 비슷하네요. 맞아요, 진짜.
아기가 이유식을 빨리 달라고 다음 스푼을 기다리면서 울고 화내는데 저는 빨리 퍼서 주는데 남편은 세워라 내워라. 그럼 이것도 그렇게 두면 되는 걸까요? 어머니 빨리 이유식 욕구를 정도면 이제 챙겨 이제 너무 빨리 반응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또 그런 진짜 애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애기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음, 보기에는. 음.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막 그러니까 신랑이 내 속도만큼 쫓아오지 못하는 게 답답한 거지. 그치, 그치. 어머니. 그러면 신랑이 먹일 때는 좀 음, 다른 방에 가 있어요. 왜 그걸 그렇게 보면서 내가 불안해해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설거지 하는데 놀아달라고 하면서 빨리 제발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어머님 애착,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던 설거지를 딱 그만두라는 건 아니고 물 정도는 딱 끄고 손 닦는 거 정도는 하고 쪼그려 앉아서 엄마가 설거지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눈 마주치면서 이게 조금 더 알아듣는 아이다. 그러면은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아, 엄마 이거 하고 있어. 좀 이따 갈게. 이렇게. 눈 맞춤 정도는 하고 이야기해줘라. 낙항 안다. 너랑 내랑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서로가 신호가 주고받아지는 중이야. 우리 사랑하는 거 알지? 이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게 사랑 표현이니까 귀찮아하면은 상처받겠지, 애기죠. 못 듣는 척하고. 나는 안 들린다. 난 설거지하고 싶다. 이러면 안 되죠. 그치.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너무 놓이네요. 감사해요. 자연스러운 여가. 다들 마음 졸이면 빠르게 안 해도 되겠네요. 괜찮아요. 좋네요. 이러네. 좋아요. 귀질 검사 안 했는데 강의를 듣고 싶어요. 들으면 되죠, 어머님들. 괜찮아요. 인터넷에서 뭐 해보고 싶은 거 해보시고 들어와주셔요. 해도 괜찮아요. 제가 DM을 하나 받았어요. 오늘 다이쌤 상담 우리 1대1 라방에서 받았는데 1대1 상담했는데 광광 울었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또 DM을 받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그 엄마 생각이 나는데 분명히 어머님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정말 상담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쥐어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울었어? 울고 나가셨어. 아, 그렇구나. 그치. 왜 울고 나가셨을까? 근데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내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상담을 하고 문제가 있었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 그래서 왜 그럴까? 분명 그런 똑같은 그런 분들 뭔가 깨진 경험을 하나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강의만 듣는 걸로는 사실 또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머니 뇌가 불안정해요. 뇌 자체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나의 경험이 너의 경험이라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애착을 너한테 충분히 주고 있냐라고 내가 묻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물어봤죠? 건강한 애착을 묻는 방법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아이가 알고 있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아이. 아이죠. 내가 어머님들은 아이한테 충분히 사랑을 주고 있어요라고 안 물어봤잖아요. 우리 아이가 느끼고 있어요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의 주체는 아이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자꾸 내가 뭔가를 덜 준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맞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아, 여기 선생님 뛰어났네. 읽어줘봐요, 선생님. 부부 주말인 주말 부부인 저희는 아기가 8개월까지 제가 거의 혼자 키우다 보니 아빠와 애착 형성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저번 달부터 남편이 육아휴직을 써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낮에는 아빠랑 또 잘 노는 편인데 밤에는 엄마 껌딱지. 어머니 정상이죠. 8개월 동안 엄마가 혼자 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나타났다. 부끄럽네요. 관광 온 사람 나야 나. 저도 울 뻔했어요. 상담할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담하고 진짜 눈물 관광. 오, 상담하고 눈물 흘리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그렇구나. 나쁜 사람 아니야? 안 무서워요, 어머님들? 요거 이제 부드러워요. 얘기해줘요. 어머니 생각을 해봐요. 8개월 동안 우리 애는 누구랑 잤죠? 엄마랑만 잤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생애 최초일수록 아이의 인생, 아이의 세상과 엄마의 세상을 그냥 1대1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같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뒤집어도 똑같아요. 엄마 생각에는 내가 아빠랑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게 걱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만약에 일을 가셨고 아빠가 8개월 동안 키웠으면 밤에 아빠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손길 편한 사람과
불안정한 느낌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안전한 느낌을 받고 싶으니까 손길 편한 사람과 자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네, 않는다. 문제 되지 않고 훨씬 더 눈 감아요, 어머님. 눈 감아? 아빠가 육아휴직을 썼대잖아. 응, 막 껌딱진 거를 애기한테 아빠한테 맡겨. 응, 잠깐 나갔다 와요. 응, 응. 10분 산책하고 와요, 잠깐. 선생님 무서워서 온 거 아니고 진짜 너무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으시대. 그렇지. 뭔가 이 깨달음이 엄마 안에서 알이 쩌저적 깨지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또 소그룹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 알이 그쵸. 쩌저적 깨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 수리님, 수리킴님, 맞지? 수리킴님 소그룹 코칭 했어요? 나중에 해봐요, 꼭. 더 좋을 거야. 잘 자요. 100일 분리수면을 했고 혼자 통잠을 잘 자더니 우리 오늘 잔면을 너무 많이 한다. 돌 되고 나서부터 왜냐면 시간에 애착이 주 관심사가 꼭 수면과 연관이 돼 있거든. 근데 어머님들 이거 제가 이 이야기하기 되게 좀 편치가 않는 게 이제 우리 SNS, 인스타를 통해서 수면이 마침 교육인 것처럼 영역이 약간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게 또 사업이 돼요?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수면 코칭 뭐 이런 거?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쥐어흔들기가 좀 마음이 불편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1시간에 한 번씩 깨면서 엄마를 찾아요. 옆에 있어주면 또 잘 자요. 분리 불안 때문일까요? 이걸 어머니 무조건 분리 불안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해야 돼요. 돌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 인지력이 좀 생겼고, 주변 인지력이 생기니까 마음이 더 편한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단순하게 수면 교육적인 상황?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그 교육이 진짜 교육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되게 단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엄마는 뭐가 더 마음이 편해요? 나는 이럴 때 마음 편한 거를 정하라 그래요. 옆에 있어주는 게 마음 편해요. 애가 좀 울더라도 다시 토닥토닥 하고 나오고 토닥토닥 하고 나오고 이렇게 분리수면 유지하는 게 편해요. 엄마가 선택하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유지하시면 돼요. 여기 질문이 기질 검사 안 했는데 속으로 코칭 해도 되냐고.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지. 우리가 그게 해야 될 거였으면 그렇게 분명 커리로 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 종합 코칭 선생님은 기질 검사 안 해요. 종합 검사를 합니다. 기질 검사만 안 해요. 왜냐면 기질 검사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설명을 해드릴까요? 간단하게. 왜냐면 이제 우리 나중에 종합검사 공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면 뭐를 위해서 기질 검사를 하는지를 좀 생각해봤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질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를 MBTI 16개처럼 나누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나랑 너랑의 합을 보려고 궁합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궁합 맞아. 엄마들 궁합 보려고 해. 맞죠? 그런 이야기들 하시죠. MBTI. 그쵸?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육아가 힘들었기 때문에 기질 검사로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 기질과 나의 기질 말고 그거 두 개 말고 다른 것들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우리 아이에게 지금 육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거기에 기질의 영역이 한 3할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질 검사를 넣은 거지. 3할? 3할. 18, 10 중에? 10 중에 3할. 3 기질. 나머지 3 발달, 나머지 4 환경. 근데 이 환경이 나머지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인 거지. 그래서 제가 종합 검사는 이거를 다 섞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기질, 발달, 환경 이 모든 것들 다 섞어놓은 검사여가지고 전반을 다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맞아. 왜 힘든지, 뭐 때문에 힘든지, 어떻게 힘들 예정인지. 그쵸. 저도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왜 기질 검사만 발달 검사만 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쌤이 알아서 뭐 할 건데? 알아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 알아서 알면은 내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No. 왜냐하면 알려면 기질만 아는 게 아니라 이 기질을 가지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 발달에 미친 나의 양육 태도는 어떤지, 이 세 개를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이 엄마가 여태까지 양육을 이렇게 해왔더니 이런 기질의 아이가 이런 발달을 지금 이런 결과물을 냈거나 라는 선생님의 통찰력으로 어떤 문제를 찝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선생님, 우리 오늘 상담에서 눈물을 광광 우르신 분들처럼 나의 육아가 이렇게 뭔가 육아가 깨진다? 내 알이 깨지는 경험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참 느끼시겠지만 저분도 제 이제 피드를 정말 많이 팔로우 하시는 분인데 소그룹 코칭 그 피드로 이게 참 안 와닿아요. 그 피드로 잘 안 와닿아. 내가 깨지는 경험은 말로써 잘 안 와닿아요. 내가 아무리 후기를 올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고 이런 라방을 계속해도 참 이런 중요성을 아신 분들은 이제 저를 믿고 이제 뭐 속으로 코칭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진짜 많이 시청해 주셨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더 많은 분들을 많이 계모하고 싶은 거야. 여기 우리 오프 더 레코드니까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되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 이상한 또 발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죠? 막 안 그래도 좀 난리가 언어 치료하는데 막 좀 약간 막 문제 막 학대 영상이라고 막 올라왔더라고.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근데 그분이 팔로워스가 엄청 많거든. 누군지는 알 것 같아. 그분이 팔로워스가 엄청 많아. 막 17만 막 이래. 아, 진짜? 어. 나 1.7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정말 본질을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은 1.7만이고 그렇게 막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키우세요. 이러면 17만이 되는 거야. 근데 나도 알거든요. 사실 육아, 어. 애착 이야기를 하고 음. 엄마들한테 살살살살 불안을 건드리면 장사 잘 돼요. 그렇죠. 장사 잘 되고 인스타 팔로워도 잘 늘고 아는데 나는 제 양심상 못하겠어요. 진짜. 그게 진짜 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도 막 답을 주고 싶어. 우리도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만들긴 하지. 근데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막 힘든 거야 막 되게. 맞아.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진짜 근데 선생님이랑 상담 딱 하고 나면 그 세 분 다 광광 울었잖아.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요? 했는데 광광광광. 그러면 사실 지금 울지라도 그분은 깨진 거야. 더 잘 키울 수 있으실 거야. 그죠? 없어요. 당연히. 완전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팔로우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팔로우를 팔로우 늘리고 싶을 때는 불안을 조성하세요. 나 이거 할 수 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불안을 조성하시면 됩니다. 참 그런 게 욕을 하면서도 또 잘 먹히는 포인트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뭐 그런 게 아예 마케팅에서 없을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해야 사실 아예 우리는 이제 뭐 이런 거 너무 관심 있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걸 아는 엄마들이 여기 모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케팅을 안 해도 되지만 옥다방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마케팅을 할 때는 선생님의 딸 상위 1%도 써먹어야 되고 그럼 써먹어야죠. 그래야 사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엄마들 여기 또 이렇게 깨우친 엄마들 여기 또 많잖아. 그렇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만 근데 그 진심. 그치 진심인 거지. 마냥 들어왔는데 진짜 그게 정말 좋은 진심이어야 되는 거지. 참 그래요. 진심이지 않으면은 오늘 다혜쌤이랑 상담해보니까 진짜 다혜쌤 다 퍼주시는 분 무료 상담인데 왜 이렇게 고퀄이야. 이봐 다혜쌤한테 빠졌어. 저러면 이제 여기 팔로우 스페셜 방에 입장을 한다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 그냥 뭐 저랑 공부하는 거 외에도 이제 다혜쌤이랑 이제 제가 다혜쌤 강의를 막 맨날 추천하고 막 뭐 이렇게 내 공부도 아닌데 막 얘기를 해주잖아. 여기 가라고 막 하잖아. 왜냐면 그런 거예요. 음, 그런 거예요. 진짜 그냥 복 짓는 거예요. 그렇죠. 복 짓는 거고 정말 그냥 뭐 짧게 그냥 우리로 보면은 그냥 우리 아이한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는 거지. 다혜쌤이 오늘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자마자 똑똑한 아이가 왔대. 몇 살이었지? 초등학생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똑똑한 아이가 왔대. 근데 현명하기까지 한 아이였을 텐데 초등학교 2학년 9살인데 이제 똑똑하기만 한 아이가 될 거래. 됐대. 그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걔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인데 똑똑하기까지 하면 너무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얘는 태어나기를 그 두 가지 소양을 다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엄마한테 뭐가 더 눈에 혹 꽂혀요? 똑똑한 거. 그치. 얘가 똑똑한 거 엄마도 알 거 아니야. 알지. 그러면 눈에 확 꽂히거든. 엄마가 그럼 그때부터 뿜뿜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달리는 건 뭐? 수업. 얘가 할수록 근데 아웃풋을 계속 내. 똑똑하니까. 맞아. 막 3살인데 5살 거 해.
어. 5살인데 8살 거 해. 그러면 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현명함은 발달이 되지 못할까요? 안 되죠. 방구석 오은영이 너무 많대. 우리 오은영 선생님을. 너무 정보의 바다에서 찐 전문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전문가 아닌 분들이 너무 설치고 다녀서 제가 다 불안하더라고요. 초보맘들은 그런 거에 혹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쁜 말을 안 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에서 이제 저거를 하니까 문제죠. 그죠? 맞죠. 다이쌤도 육아 인플루언서 분들 거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뭐 되게 막 엇나가는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그죠? 그쵸.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또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그런 방법론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 이전에 본질적인 걸 알아야 그 방법을 잘 써먹는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본질을 얘기해주는 사람 잘 없기 때문에 달쌤이 이렇게 옥다방을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그들도 음. 다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그럼. 내가 못하는 거는 마케팅. 마케팅이지. 나는 마케팅을 근데 못하죠. 선생님이 하는 말이 사실 마케팅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인정합니다.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와 100명 넘었어. 우리 라방 100명 넘었어. 우리 세 자리 찍히는 거 보고 싶었거든. 나가지 마. 지금 커피 쿠폰을 누굴 안 돼. 줄까 나가지 뽑을 마. 거야. 나갔어. 유지해줘요. 유지해줘요. 좋아요. 그래도 어머니, 기념이 근데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막, 어. 아까 전에 출장 이야기를 몇 분이 하시다 보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해줘요. 우리 애기는 최근에 누가 출장을, 아빠가 출장을 한다 가요, 한다 가요, 엄마가 출장 한다 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똑같아요.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연인인데, 내가 갑자기, 신혼인데, 내가 한 달 동안 출장 가 있는 동안, 아빠가 어떻게 해주니까, 남자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한 달 뒤에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살짝 멀어질 수도 있는 그치.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인생을 길게 보세요, 어머님들. 인생을 길게 봤을 때 한 달 출장 갔다 온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출장 가기 전의 모습과 출장 갔다 온 후의 모습에 아빠가 일괄적으로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그걸 잘 느낀다.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출장 가기 전에도 엉망이었고 출장 가고 난 후에도 엉망이야. 그러면 어차피 엉망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한 달이라는 그 출장 기간으로 인해서 크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팔로우 상담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착 상담을. 나 몰라. 마케팅 물어볼 땐 몰라. 마케팅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팔로우 수 상담을. 어머니들 저의 마케팅은 오직 입소문입니다. 맞아요, 선생님. 상담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맞아요.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처음 보는데. 진짜 왜 그래요, 어머니들? 이런저런 것들에 휘둘리기 싫어서 피곤해도 옥다방 열심히 챙겨봐요. 주기적으로 봐줘야 중심이 안 흔들리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들어서 좋아요. 애착의 주체. 피마미한테 겐토케어 겐토 이렇게 잘해요. 저한테 오셔도 저희가 뭐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다니. 우리 유명해질 거야. 우리 다혜쌤 목표 뭔지 알아요? 나 TV 나가는 게 보면 우리 다혜쌤 유명해지는 게 목표예요. 저는 유명해지는 근데 나만 알고 싶어. 아니야. 그래도 더 많은 엄마들이 보고. 그래요. 근데 다혜쌤이 나는 TV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TV에 근데 사실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니까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약간 정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편집이 그렇잖아요. 그 다혜쌤이 TV에 나가서 본질적인 얘기가 멀리 퍼져나가는 거지. 엄마들이. 그때 맞죠. 부모 교육이 전부 다 받는 거지. 그럼 다들 알아. TV 나가는 게 목표인 거 안다니까.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주변에 얼마나 좋은 아이들이 생기겠어. 진짜로. 우리 라방 이게 몇 개 쫓아오신 분들 알잖아요. 진짜 AI가 등장한 시대에 이 정신이 약간 불안정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니까. 요즘 심리 사업이 그렇게 호황이래, 호황. 맞아요. 엄마도 머리가 아프고 우울하고 무기력감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우울이 아이한테 전가되고 불안으로 그럼 이제 채찍질하게 되고 아이를 그러다 보니까 불행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면 내 아이가 만날 배우자가
내 아이가 만날 친구들이 어떻겠어요? 다 나중에 영향을 받을 텐데.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내가 친하게 지낸 친구들의 친구들이라도 계몽을 하세요. 맞아. 저는 우리 이사님 계몽했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그래 맞아요. 입소문이 맞아요. 저는 입소문이라 생각하고 103명 나왔어. 또 100명 돌파했어. 좋아. 그렇게까지 저는 사업이 잘 안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1.6만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 해서 강의가 엄청 막 안 된다. 유명해지기 전에 할 거 있으면 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좋죠, 아무래도. 사인도 받아놔. 사인을 만들어 놓을게. 앞에 수면 문제 얘기했던 분들 모아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어요. 비슷한 고민인 사람 얼마나 많을까? 이런 얘기 나눌 곳이 스페셜방이다? 맞아요. 스페셜방 우리 소그룹 코칭 하신 분들 후기만 써주면 다혜쌤 스페셜방 다 입장해요. 스페셜방에 가면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육아력이 높은 엄마들이 선생님이 와 손꼽을 만한 이 엄마 진짜 애 잘 키우는데 하는 엄마들이 모여있는 방이 스페셜 방이거든요. 우리 썰엄마님. 거기는 정말 우문현탑이야. 다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누구 엄마 하나가 탁 고민을 던지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고민해줘. 그리고 같이 정답을 내. 그러면서 서로가 육아력이 높아지는 게 또 스페셜 방이에요. 그래서 또 운영을 하시는 거고 스페셜 방도 후기를 써달라 해야 돼, 선생님. 하려고요. 이제는 스페셜방 어머님들도 후기를 써주세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은 그래 유지 복을 짓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복을 지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한다. 내가 복 지은 거는 누구한테 가게? 우리 아이한테 가지. 그럼요. 아까도 그 이야기 했어. 우리 맞아. 방송하면서. 보다 좀 더 날 것인 사람들끼리 주제방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래요. 다들 산으로 가더라고요. 저 안 해본 거 아니거든요. 그런 엄마들을 모아서 단톡방도 만들어 드려봤어요. 진짜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뭐 엉뚱한 결론 내리고 있고 이상한 사람 맞아. 이제 엉뚱한 결론 내서 엉뚱하게 하면 안 돼. 막 상봉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추앙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닙니다. 도찐깨찌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방을 만드셨구나. 그렇죠. 스페셜방 기대돼요. 소그룹 후기만 써주시면 스페셜방 다 입장이 되고요. 아니 숙제 다 해야 돼요. 소그룹 숙제 다 하고. 그래. 소그룹 숙제 다 하고.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해야 하는 필수 그냥 그거지 개근이지. 그렇지. 개근. 하고. 그렇지. 그러고 만약에 베스트 후기상 뽑혔다. 진짜 이 사람 되게 뭔가 변화가 많고 진짜 잘 적어주셨고 이러면 저거 종합 코치권 한 분 40만 원 상당인데 종합 코치권 한 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3분 뽑아서 또 상품권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다 줘. 라방도 해주고 맨날 1시간마다. 또 1시간 넘겼어. 근데 쌤 유명해지는 안 되는 말 좀 공감되는 포인트가 있네요. 이제 왜인지 알겠다. 쌤 유명해지면 약간 결이 달라질 밖에 없는 게 있어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결이 달라질까봐. 내가 유명해지면 또 마케팅적인 이야기를 할까봐 그런 걱정이 되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그래서 후기를 잘 안 써주시나? 진짜 선생님 답답해 하시는 게 후기를 잘 안 써준대. 황당할 엄마들이 근데 그러고 카톡방에 남겨. 선생님 유명해지는 게 싫다고. 나 울 거예요. 나 그러면 이제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접는 거죠. 모든 사업도 막 이제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우리가 라방 끝나면 댓글 많이 적어줘야 돼. 소그룹 2기는 아직 얘기를 한 바는 없어요. 그렇죠.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언제 할지 아직 이제 그리고 커리큘럼이 그대로 갈지 뭐 가격이 그대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해진 게 없어요. 일단은 제가 그냥 닫아놓고 그냥 5월 어딘가로 날짜를 박아놓긴 했는데 그것도 뭐 확실하지 않아. 공존 방법을 찾아보죠. 그러니까요, 어머니 공존해야 돼 여기는.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추천 엄청 해서 이번에 속으로 많이 들어요. 해주세요. 선생님 저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같이 유명해져요. 그래 같이 유명해져요. 할 수 있어요. 뭐든 다 노력하면 됩니다. 좋아요. 몇 개월은 돼야 소그룹을 들을 수 있나요? 소그룹 공부 끝났어요. 어머님들 그만 물어봐요. 방송 나가서 바빠지면 상담 잡기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런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럼 오케이마미는 어머님들 그렇게 생각하면 오케이마미는 마미님들 생각해서 나를 여기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한테
돈 주지 않잖아요? 근데 나한테 라방을 같이 이렇게 맞아. 하자고 하고 이러는 거는 진짜 마미님들 애기 잘 키우라고 하는 건데, 맞아. 나도 그럼 상담받기 슬프지. 힘들 텐데. 이제 요즘에 상담 잡기 힘들거든요. 맞아. 상담 잡기 힘들어요. 요즘 옛날에는 내가 좀 한가할 때는 뭐 음. 언제든지 오케이였는데, 선생님 이번 주는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문자가 온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바쁜 거 아니까. 음. 그래도 그냥 그 마음이에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속으로 파는데 직접 상담도 받고 싶다. 우리는 속이 좁아. 속이 좁은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나도 내가 좋아하는 마사지사 선생님이 있어. 근데 언제든 잡을 수 있거든. 근데 내 정말 찐 지인들만 알려줘. 왜냐면 내가 예약 잡기 힘들 테니까. 근데 그 마음은 나도 있어. 근데 마사지는 큰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근데 육아는 너무 문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문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우리 아이의 사회를 구성하게 될 거고. 우리 아이의 사회를 구성하게 될 거고, 정말. 근데 잘못된 육아법이 17만이야. 우리 선생님 1만이야. 아니, 1.6이라고. 1.6, 1.6. 그래, 1.6. 1.6만이야. 근데 우리 2만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그럼 적어도 10만 정도는 만들고 내가. 맞아. 그래. 그리고 10만이 되면, 이제, 뭐, 상담을 안 해도 속으로 코칭 같은 거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선생님 같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키워야죠. 양성하실 수도 있고. 그럼 또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지실 거고. 그쵸. 그렇게 해야죠, 어머님들. 그렇게 다들 공존해 가는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죠. 맞아요. 남편 수업 듣게 했었는데 분위기가 어땠나 너무 궁금해요. 아빠 수업 우리 남편도 들었는데. 아빠 수업은 음. 이게 같이 들을 때는 어땠어요? 같이 들을 때 너무 쉽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쉬웠어요. 엄청 쉬웠죠. 근데 정말 아빠들이 후기를 많이 써줬어요. 이거는 무슨 마음이냐면 진짜 커피 쿠폰 바라고 쓰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후기가 무슨 커피 쿠폰 바라고 쓰는 거겠어요. 그냥 선생님한테 해드리고 뭐 이왕이면 주시면은 눈에 띄어서 주시면은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후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이거 어머니 진짜 나가야 되거든요. 30분부터 속으로 코칭 있어서. 근데 정말 잘 들으세요. 생각보다 남자들은 쪼개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만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커피 쿠폰 주실 분만 뽑자. 네. 선생님이 한번 뽑아요. 나 한번 뽑을게. 은지89님. 나는 은지89님 한 분 드리고 싶어. 다음 누구 같지? 선생님도 한번 뽑아주세요. 나 엄청 오래 걸려요. 선생님, 저희 애가 저랑 애착이 잘 되었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는데, 아이가, 늦게 들어오셔서 그렇다. 아이가, 다시 보게 하세요. 내가 얘기해줄게. 아이가 사랑을 받는, 뭐라 했지?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오케이. 우리 아이는 엄마가 사랑 주는 걸 아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안정애착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아까? 오케이. 다 나는 잘 못 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5분 할까요? 그래요. 얘기를 많이 해줬어. LLZINI님. 옥마미님, 다른 분 드리세요. 다른 분? 지난번에도 받으셨어요. 역시 소통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양보를 해주시고 너무 좋아. 그러면, 또 많이 이야기하신 분이? 또 많이 얘기해주신 분이 누가 있지? 안 받으신 분 드리면 좋죠. 가슴이 너무 따뜻하셔. 그러게. 또 많이 아까 이야기해 주신 우리 ON 유유님 너무 좋은 라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들어올게요. 좋아요. 다음 주에 또 들어온다니까 커피 쿠폰을 드리겠어요. 좋아요. ON __ 유유님 나가신 거 아니겠지? 선한 분들이 많네요. 저희 마미님들 중에 진짜 선한 분들 많아요. 하하하 우리 남편 진짜 아빠 교육 듣고 본인은 잘 듣고 있다며 관광 오신 분. 소그룹에서 이런 게 보여질까요? 애착 얘기하시는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민정 어머님은 저번부터 느꼈지만 걱정이 너무 많아. 쫄지 마. 쫄지 마. LLZINI님, ON __ 유유님, 커피 쿠폰 드릴게요. 저 믿고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다 보고 받으려고 쓴 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혜쌤이 맨날 하시는 끼리끼리 모인다가 얘기가 생각나니까 우린 다 선한 사람들 많이 모여 있어요. 진짜 그 초유 사태 때도 초유 사태 때도 막 몇 분 만에 품절해서 화가 나신 분들이 많았거든. 근데 일부러 막 취소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 오. 나는 아직 넉넉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뻐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다 나도 아이가 있었어. 아이가 배운다? 나도 좀 하게 할 걸. 나는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 다 껐고. 저 진짜 쫄보에 불안도 많아요. 이런 거 속으로 코칭해서 아니요, 어머니. 속으로 코칭 하시면 되고, 음. 혹시나 하시다가 너무너무 흔들면 또 개인 상담하고 이렇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더 본인을 믿고, 그리고 오케이 맘도 믿고, 저도 믿고, 또 자녀도 믿고, 이렇게 조금 더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러고 그게 다 끝났을 때 우리 아이가 분명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성장돼요. 그게 나한테 자존감이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다 그냥 해요, 어머니. 다 따라오고 시키는 대로 과제 수행만 열심히 해. 좋죠? 그죠? 좋아요. 과제 오케이만 믿고 남편 강제로 설득하고 있어요. 이분은 믿어도 된다. 우린 바뀔 수 있다. 이러면서 머리채 잡고 끌고 오고 있네요. 좋아요. 우리 선생님 이제 또 옥타프 그거 강의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오늘 또 밤 시간대 속으로 코칭 들으시는 분들 있죠? 여기도 선생님 좀 이따 강의 30분에 할 거예요. 네. 여기서 옥타프 오늘 또 주제 마감할게요. 우리 다음 주 주제 뭐 할까? 우리 다음 주 주제는 조금 다음 주 나도 주제 솔루션 뭘까? 해볼까? 내가 이랬거든요. 솔루션. 오. 솔루션 내용 좀 해볼까?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거는 아니고, 우리 애기 문화센터는 어떤 거 끊으면 좋아요? 뭐 이런 거 좀 주제를 해볼까? 약간 좋은 거 위주로 좀 콕콕 찝어주는 거. 그리고 뭐 3세는 뭘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 어때요, 어머님들? 어떤가요? 3세 문화센터 뭐 이런 거 뭐가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콕콕 찝어주는 거 약간 솔루션 선생님이 주는 솔루션 어때요? 별론가? 답이 없네. 조금 기다려봐. 안 할래. 약간 이거 느리게 가잖아. 느리게 가잖아. 우리가 나 또 빨리 너무 뛰잖아. 좋대. 너무 좋아요. 오늘도 라방 감사합니다. 너무 좋대. 전 내일이에요. 뭐. 화요일입니다. 저희도 화요일. 어머님은 어머님은 너무 좋대. 너무 그런 주제 너무 좋대.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다음 주 주에 주제 조금 더 문센 이야기라던가 문센 학원 학원 수업 이야기라던가 약간 월팸 이런 거 얘기 그치. 가능해요? 월팸 월팸 안 돼. 대기업은 우리 건드리지 맙시다. 그렇지. 안 좋은 무서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영어, 그냥 전반적으로 전반적 영어 뭐 약간 이런 고르는 식으로 법, 고르는 법. 식의 기준으로 왜냐면 우리 동네 있는 거 그 동네 요런 없거든요. 기질의 아이한테는 요런 게 좀 맞다. 요런 느낌으로. 그런 이야기들로 중심을 해봐요. 꼭 문화센터 이야기를 할 그렇지, 건 그렇지, 아니고. 그렇지. 사교육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치. 이런 사교육을 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좋다. 요 주제 좋다. 좋아요. 다음 주 주제는 사교육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 아이를 잘 발달시킬 것인가. 그쵸? 좋아요. 다음 주 주제 또 만나요. 빠이빠이. 수고하셨어요. 네, 좋아요.